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아크인베스트의 현물 ETF 승인의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변동성이 곧 크게 나타날 그런 조짐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시장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시경제 이슈는 이번 주 주요 일정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바로 목요일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이 지표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미국에서도 지금 CPI와 이 PPI 데이터보다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 어떤 소셜 볼륨에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자산 시장 전반에서도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요,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흐름들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도지에 가까운 흐름들을 보이고 있죠. 뒤에서 자세히 좀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고, 그리고 상승에 대한 시그널들이 온체인상으로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맞지만, 그럼에도 결과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관들이나 고래들도 지금 비트코인 매집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좀 관망하는 움직임들을 오히려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먼저 예측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이후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서 대응을 하는 게 더 나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43.8K 부근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촬영 시점에서 조금 44K가 깨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0.18%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상 횡보였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 가까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은 모두 다 4에서 5%가량 지금 그 이상으로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요, 이 시점부터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지금 거의 54% 부근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차트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어 차트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매도벽은 요 구간에서 가장 지금 뚜렷하게 47K, 46K, 그리고 45K를 전후로 해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수벽도 이 구간에는 여전히 희미하게 존재하고 41K에서 두껍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고래들의 움직임도요, 지금 가격이 지지부진한 만큼 조금 물량을 넣더라도 아주 소폭 물량을 넣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계속해서 홀딩을 하다 다가 요 구간에서 조금 물량을 넣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라색 고래와 빨간색 고래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물량들을 약간씩 넣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큰 물량의 어떤 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부터는요, 거의 뭐 횡보에 가까운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녹색 고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물량을 넣다가 오히려 이 구간부터는 좀 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래들도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의 어떤 승인 여부가 임박했다라는 거를 모두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요 뉴스들 먼저 간단하게만 짚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블룸버그 ETF 팀의 에릭 발추나스가요, 지금 이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승인 실패 가능성이 10%에서 5%로 줄어들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승인 확률이 기존의 90%에서 95%로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블룸버그 ETF 팀이 계속해서 이런 승인에 대한 기대감들을 만들어내 왔는데, 이제 그 가능성을 더 높이면서 확신을 더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남은 이 5%, 이 실패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SEC와 이 어떤 그 배후에 대한 부분들을 지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논리적이거나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SEC가 갑자기 새로운 어떤 이의를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거, 아니면 이걸 중단시키려고 이 바이든 행정부의 개입이 발생하거나 이런 상황들에 의해서만 지금 이 승인이 리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배후라고 하는 거는 제가 바로 지난 영상에서 엘리자베스 워런도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베러마케트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반대해야 된다는 어떤 공식 서한을 보냈다는 거, 이 부분에서 이 단체가 얼마나 급하게 이 문서를 작성을 했으면 날짜도 완전히 틀리고 있습니다.
2002년 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극적으로 상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2002년에는 비트코인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베러마켓츠는 본인들이 날짜 기입을 잘못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상황이죠. 네, 그런데 SEC가 이번 주말에 갑자기 느닷없는 어떤 또 교육 자료를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포모에 대한 이 교육 자료를 올리면서 포모에 빠지지 마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모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뭐 가격이 급등하거나 했을 때 본인들이 그런 어떤 이익을 갖다 누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이득을 본인만 배제될까 이런 두려움에 대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투자에 뛰어드는 그런 현상들을 의미하는데 이 포모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SEC가 어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추측들이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비트코인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장기적 그리고 단기적인 어떤 가격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호들 웨이브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들에 따라서 이 집단을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5년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 집단이 이만큼이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30%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5년 동안 붙잡고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공급량이 30% 이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이 상당수의 비트코인 투자자가 단기 거래자가 아니라 자산 가치를 장기적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 보유 홀더들이 굳건하게 이걸 쥐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의 미래 잠재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거를 이 지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변동성이 지금 밀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시그널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 주말에 지금 고래들의 움직임이 급등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움직임은 2022년 6월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어떤 고래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래 활동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요, 이제 가격이 향후 시장의 어떤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커질 수 있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를 이런 온체인 지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지금 볼린저 밴드도요, 굉장히 지금 좁아지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거의 이만큼 좁아진 구간들이 길게 가고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 이게 어느 순간에 언제 튀어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어떤 변동성이 임박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시장에서 어떤 중요한 기점에 놓여 있을 때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네, 이번에도 어떤 개인이 바이낸스에서 자산을 취득해서 이 나카모토의 지갑으로 이체를 해서 지금 커뮤니티 내에서 굉장히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번 거래에 대해서는 이 나카모토의 부활 가능성부터 임박한 이 비트코인 ETF와 관련된 파격적인 어떤 마케팅이다라는 주장까지 굉장히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변동성의 조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크라켄에서도 굉장히 어떤 유의미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크라켄에서 굉장히 많은 고래들의 어떤 물량 전송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400BTC에서 1000BTC까지 다양하게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물량들을 옮겼는데 이게 총 다 합쳐서 10억 달러 이상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10억 달러를 우리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무려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 지금 이동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거래소에서 대규모 출금이 본인의 어떤 개인 지갑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 가격에서 어떤 낙관적인 전망들이 조금 더 고개를 드는 어떤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어떤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어떤 온체인 지표상으로도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제가 비트코인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어떤 물량이 30%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어떤 변동성을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 기준은 1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을 가장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물량들이 줄어드는 순간들이 바로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들과 정확히 맞닿아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게 상승하는 구간은 바로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이 물량들이 이제 늘어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물량이요, 지난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70%를 넘는 물량들이 지금 1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강세 시장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시그널들이다라는 걸로 우리가 좀 잠정적으로는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승인을 했을 때 어떤 비트코인이 좀 급등할 가능성이 더 높은 이유로는 이 선물 계약의 어떤 움직임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뒤에서 차트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가격이요, 요 채널에서 계속해서 지금 통합으로 저점과 고점을 형성하면서 지그재그의 또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결제 악정이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지난 영상에서 이 비싼 장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결제 악정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영구 선물의 베이시스도 마이너스로 반전이 되어서 이 프리미엄한 현물 거래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 펀딩이 완전히 지금 초기화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어떤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이 투자자, 이런 플레이어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중립적인 기준선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지금 모든 어떤 상황들이 리셋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시장에 거품이 지금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대가 고평가된 가격대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가격이 어떤 이슈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상승할 가능성, 어떤 여력들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이 부분은 비트코인 파생 상품의 어떤 히트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파생 상품의 상대적인 열기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미결제 악정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비트코인 선물과 옵션 그리고 이 영구 계약의 상대적인 활발도들을 지금 측정을 해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열기가 식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것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시장은요 굉장히 차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또 어떤 시장의 움직임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또 소식 하나만 또 전해드리면 지금 그레이스케일이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대형주 펀드에서 이 매틱 폴리곤을 빼고 아발란체와 리플, XRP를 포함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요게 이제 분기별 리밸런싱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XRP의 입장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은요, 거의 계속해서 도지 캔들에 가까운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강세와 약세가 매우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걸 이 차트의 어떤 모양으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가격이요, 지금 상승 삼각수렴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이 상승 삼각형의 상단 부분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로 봤을 때는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시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SI도 중립에서 그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수 영역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추세상에서 이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를 유지한 것만 봐도 전반적으로는 상승의 추세가 조금 더 힘을 얻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44.7K의 저항 영역을 빠르게 뚫고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걸 돌파했을 때는 이제 50K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순차적으로 48.2K, 49.1, 52.1 그리고 60K까지 단계적으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이제 하락을 하게 됐을 때 하락 모멘텀이 더 강해진다고 했을 때는 이 구간이 상승 삼각형 패턴의 마지막 구간을 좀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을 지키지 못하면은 이 50 SMA까지 하락할 수 있는데 이 구간이 바로 40K 부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37.9K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시간봉으로 봤을 때는 20 지수이동 평균선이 더 많이 좀 평탄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는 가격이 지지부진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4.7K를 다시 한 번 더 테스트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도 지금 RSI가 지금 상승 추세로서 좀 전환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추세선 상으로 봤을 때 44.7K 이상으로 마감될 가능성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구간을 지켜내지 못하면 50 SMA 그리고 하단 추세선까지 어떤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4시간 봉과 1일 봉 모두 다 추세상으로는 더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URPD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매물대를 좀 보겠습니다. 이 URPD 지표는 UTXO의 실현 가격, 이 분포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UTXO는 사용되지 않은 트랜잭션 출력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가격대에서 얼마나 많은 UTXO가 존재하고 있는가, 요거를 확인하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현재 가격대 바로 밑단으로 굉장히 많은 UTXO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약 111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이 42.5와 43.2K 요 사이에서 지금 매수되어서 아직 매도되지 않고 강력한 지지선 중 하나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요, 위에 상단을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이 UTXO 매물대가 두껍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8K까지도요, 지금 매수세가 지금 현물 ETF 승인을 앞두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면서 지금 어떤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있는 거지, 이 구간들을 가려고 하면은 뭐 순식간에도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매물대는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52K 정도 부근까지는 굉장히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넘어섰을 때 중요한 저항 영역은요, 지금 47K에서 48K 부근만 넘으면은 뭐 일사천리로 갈 가능성들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하단 영역에서 UTXO가 굉장히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구간은요, 바로 이 구간들 37K 부근에 있는 요 구간들, 그리고 30K 그 하단 구간들에서 굉장히 많이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상승 삼각 수렴 패턴이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거를 3일봉으로 봤을 때는 상승 페넌트형 패턴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삼각 패턴을 돌파를 하고 나면은 아마 더 상승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차트 분석을 내놓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더리움만 대표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금 고래들의 물량 매집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한 달 동안에 41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고래들이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거의 10억 달러, 한화로 1조가 넘는 금액들을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거래소에 이더리움 물량들도요, 계속해서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들이 강해지고 있고 계속해서 공급의 어떤 긴축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도 상대적으로는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올해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낼 가능성들이 좀 이런 어떤 시그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가격 분석 전망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한때 굉장히 유명했다가 가격 예측들이 좀 틀리면서 이 명성을 많이 좀 잃어버리긴 했지만, 우리가 S2F 모델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에게는 나름 의미가 있는 어떤 밸류에이션 모델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이 플랜 B라고 하는 사람이 또 본인의 트위터에 가격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역시나 S2F 모델,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통해서 집계를 했을 때 2024년에 10만 달러에 도달하고 2025년에는 무려 53만 2천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저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걸 한화로 지금 환산을 하면은 7억이 넘는 금액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까지 어떤 분석까지보다도 지금 불리시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뭐 참고만 하시고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흐름과 단감기를 기점으로 어떤 상승의 움직임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이제 2025년까지 상승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시그널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비탈릭 부테린이 굉장히 또 친절하게도 우리가 어떤 투자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금융 조언을 또 제시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 다양화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현금을 한 곳에 다 몰아놓지 말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서 위험을 분산시키자,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저축 그리고 재정의 어떤 안전성부터 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연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비상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죠. 네,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은 자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포트폴리오 대부분은 안정성을 중심에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난하고 안정적인 자산에 배분하지 이상한 잡코인에 투자하지 말라, 이런 조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레버리지를 2배를 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시장이 뜨거워지면은 포모와 어떤 욕심들 때문에 막 레버리지를 10배, 20배씩 쓰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자, 근데 이런 방법으로 투자를 했을 때는 결국은 마지막 이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거의 대부분이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욕심을 부리지 말고 차분하게 이 시장을 관찰하면서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이걸 가져갈 수 있는 전략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비탈릭 부테린이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